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 흔적은 누가 정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 유품 정리사로 일하고 있는 김민준입니다. 원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3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죠. 퇴직하면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일에서 손을 놓고 나니 하루하루가 너무 공허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우연히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어요. 처음엔 단순한 청소나 정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유품 정리사는 홀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직업입니다. 가족이 없는 경우도 많고 있어도 너무 늦게 발견돼서 직접 유품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 저희가 대신 정리를 하죠. 가끔은 이런 사진첩이나 편지를 발견하면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사진 속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일이 힘들지 않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고독사 현장은 때때로 가슴이 먹먹해지고 가족 없이 떠나신 분들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분들의 마지막을 정리해드릴 수 있다는 게 저에겐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삶을 기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겨진 물건들 하나하나의 이야기와 감정이 담겨 있거든요. 어떤 물건은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어떤 물건은 조용히 보내드리죠.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퇴직 후에도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은 계속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는 걸요. 유품 정리사는 저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사명 같은 일이 됐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정리한다는 것,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 저는 오늘도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죠. 이 집 안에는 내가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이 너무 많다는 걸요. 유품 정리사 일을 하면서 많은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본 건 물건이 남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흔적과 기억이 남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남겨진 물건들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남겨야 할지 결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정리했던 한 집이 떠오릅니다. 80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집을 정리해야 했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 서랍장마다 빼곡한 서류, 신문 스크랩, 옷장 가득한 낡은 양복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걸 다 버려야 하는지 고민하더군요. 결국 몇 개월 동안 차일피일 미루다가 정리를 도와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정리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가족들이 이걸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불필요한 물건은 조금씩 줄여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유품 정리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사례를 보며 느낀 나이 들수록 꼭 버려야 할 물건 7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많은 물건이 아니라 남아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잘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비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고장난 전자제품과 오래된 가전제품. 집안을 보면 한두 개씩은 꼭 있습니다. 예전엔 자주 썼지만 지금은 안 쓰는 물건들. 고장난 전자제품이나 오래된 가전제품이 대표적이에요. 특히 TV, 오디오, 믹서기 같은 것들은 고치면 되겠지 하면서 계속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수리 비용이 새 제품을 사는 것보다 비싸다면 사실상 고장난 제품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죠. 어느 집에서는 90년대에 샀던 전자레인지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주인은 고쳐서 써야지라고 했지만 결국 20년 동안 한 번도 손을 안 댄 거예요. 고치려고 센터에 가져갔더니 부품이 단종돼서 수리도 불가능했어요. 이런 가전제품들은 빨리 처분하는 것이 공간도 확보되고 오히려 마음도 편해집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78세 김씨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할아버지 댁을 정리하게 된 건 몇 달 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죠. 그리고 외동딸이 미국에서 급하게 귀국하면서 저희에게 집 정리를 의뢰하셨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거실 한쪽 벽을 따라 고장난 전자제품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브라운관 TV 2대는 화면이 나오지 않는 상태였지만 언젠가 고쳐서 손주들에게 보여주겠다며 보관해둔 것이었고, 90년대산 비디오 플레이어와 테이프 수십 개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 리모컨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고장난 선풍기 세대는 10년 전에 작동을 멈췄지만 날개만 갈면 된다면서 남겨둔 상태였고, 2000년대 초반 구형 노트북은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고 전원이 켜지지 않는 상태였으며, 전자레인지 2대는 하나는 작동이 안 됐고 다른 하나는 문이 고장나서 닫히지 않았죠. 전기밥솥 2개는 하나는 솥이 깨져서 사용 불가능했지만 버리지 않고 남겨두신 상태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구석이 이런 식이었어요. 거실뿐만 아니라 방 안, 베란다, 심지어 싱크대 아래까지도 오래된 전자제품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거 언젠가 필요할 줄 알았지. 할아버지의 딸은 미국에서 급하게 돌아왔고 집을 보자마자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아빠, 이거 다 언제 쓰려고 이렇게 모아둬요?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죠. 이거 그냥 두면 언젠가 필요할 줄 알았지. 아깝잖아. 할아버지는 전형적인 버리기 아까워서 모아두는 성격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고쳐 쓰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셨고 한 번 산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생각과 달리 그 전자제품들은 단 한 번도 수리되지 않았고 한 번도 다시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버리지 못한 전자제품이 부른 문제들은 화재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오래 방치해둔 제품들 안과 뒤쪽에는 해충의 최적의 서식지가 되기 쉬우며 쓸데없는 공간을 차지해 집이 점점 좁아져 생활하시기에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쉽게 물건을 버리지 못하셨던 거죠. 저와 딸의 꽤나 끈질긴 설득에 정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자제품 수리센터에 문의해보니 대부분의 제품은 이미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부품을 구하려면 해외 직구를 해야 할 정도였어요. 고장난 TV, 전자레인지, 선풍기는 폐가 전 무상수거 서비스 신청을 해드렸고, 비디오 플레이어와 테이프는 필요로 하는 수집가에게 기부했으며, 사용하지 않는 노트북은 배터리 제거 후 전자제품 재활용 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정리하는 데만 무려 3일이 걸렸습니다. 버려진 전자제품만 해도 트럭 한 대 분량이었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도 버리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리가 끝난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리가 끝난 후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깨끗해질 줄 알았으면 진작 버릴걸. 거실이 넓어지고 집이 훨씬 쾌적해지니까 할아버지도 마음이 후련해지신 거죠. 그 후로도 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제는 집이 깨끗해서 기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2. 10년 넘게 입지 않은 옷. 옷은 우리가 가장 쉽게 쌓아두는 물건 중 하나예요. 새로운 옷을 사면서도 오래된 옷은 버리지 않고 그냥 둡니다. 어느 집에서는 옷장이 꽉 차서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80%는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었어요. 20년 넘은 정장, 유행이 지난 코트, 사이즈가 맞지 않는 바지까지. 결국 남겨진 가족들이 힘들게 정리했죠. 옷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입었는가? 입니다. 옷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입었는가입니다. 만약 한 번도 입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입을 일이 거의 없어요. 해결 방법으로는 계절별로 입는 옷만 남기기, 입지 않는 옷은 기부하거나 중고로 판매하기 등이 있습니다. 3. 한 번도 안 쓴 기념품과 굿즈. 여행을 가거나 공연을 가게 되면 꼭 기념품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기념품 집에 와서 제대로 본 적 있나요? 어느 집에서는 해외여행 기념품을 박스째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개봉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결국 유품 정리할 때 이 모든 걸 버려야 했습니다. 여행의 기억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법이에요. 이런 물건들은 많아질수록 보관과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먼지만 뽀얗게 앉아 자리만 차지하고 정리하기도 더 어려워지죠. 진짜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몇 개만 남기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오래된 서류와 영수증. 보험 서류, 10년도 넘은 계약서,
이미 끝난 거래의 영수증 이런 서류들을 계속 쌓아 두면 나중에 정리하는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은행 서류나 공과금 납부 내역까지 수십 년치 모아두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서류는 극히 일부입니다.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불필요한 서류는 파쇄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디지털로 저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쓰지 않는 그릇과 주방용품. 손님 올 때 써야지 하면서 보관해둔 그릇과 컵들. 하지만 손님이 와도 결국 매일 쓰는 것만 쓰게 됩니다. 결국 이런 그릇들은 그대로 남아있다가 나중에는 버려지거나 깨진 채 발견됩니다. 오래된 그릇들은 한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유효기간이 지난 약과 화장품. 오늘은 제가 정리했던 한 할머니의 사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82세 최 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게 된 건 가족들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셨고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는 분이셨어요. 특히 약과 화장품 같은 건 버리기는커녕 모아두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많아지고 또 젊었을 때 쓰던 화장품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보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쌓이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약 언젠가 다시 쓸 수도 있잖아.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 보니 안방 화장대 위에 크고 작은 약통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알약, 연고, 물약, 한약까지 종류도 다양했고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약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들 다 병원에서 받은 거야. 아까워서 못 버려. 언젠가 다시 쓸 수도 있잖아. 저는 하나씩 약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년이 넘은 약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2012년에 처방받은 고혈압 약, 2015년 받은 감기약, 2017년에 개봉한 연고까지 다양했습니다. 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도 한약 팩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한약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변질되기 쉬운데 할머니는 몇 년 전 받은 한약도 다 드시지도 않으면서 아까워서 계속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한약도 약도 다 버리기 아까워서 두었지. 할머니는 약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화장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일부 화장품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고 심지어 색이 변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다 좋은 화장품인데 아까워서 못 버렸어. 요즘은 잘 안 바르지만 가끔 바를 수도 있잖아. 하지만 화장품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개봉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분이 변질되고 오래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버리지 못한 약과 화장품은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기 귀찮아서 옛날에 처방받은 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약 중에는 고혈압 약과 소화제, 항생제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항생제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먹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가기 귀찮을 때 그냥 먹으면 되지 않겠어? 하지만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거 오래된 약은 위험해. 제발 새 약으로 바꿔요. 또한 오래된 화장품은 피부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화장품을 사용하면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파운데이션, 크림 같은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성분이 변질되고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화장품 중 일부는 개봉한 지 10년이 넘었고 일부 크림은 이미 굳어 있거나 변색이 된 상태였습니다. 가끔 바를 수도 있잖아. 라고 하셨지만 이미 화장품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물건이 집을 차지합니다. 할머니의 약장과 화장대는 불필요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쓸 수 없는 약과 화장품이 공간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약과 필요한 물건을 둘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딸이 결국 결심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 약들이랑 화장품 다 정리할게요.
결국 정리를 시작하다 정리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은 약국을 통해 폐기했고, 오래된 화장품들은 모두 버렸으며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 지난 한약들도 폐기했지요. 정리가 끝난 후 할머니는 처음에는 아쉬워하셨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약장도 화장대도 깨끗하네 보기 좋다. 거실 한쪽에 가득하던 오래된 약들이 사라지니 집이 한결 정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약과 화장품 절대 버리지 않고 모아두면 안 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래된 화장품은 피부 트러블과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이 많으면 집이 좁아지고 정리하기 어려워집니다. 7. 필요 이상으로 많이 보관한 감정이 담긴 물건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남겨두면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 가족들이 어떤 물건을 남기고 어떤 걸 버려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된 공간만큼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물건을 줄이면 삶이 단순해지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